네, 안녕하세요.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선영입니다. 네, 오늘은 아내와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나눴던 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오늘 아침에 아내가 그 케이블 TV에서 보았던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두 분의 패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경제관념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뭐 정확하게 뭐 어차피 이거 다 알게 될 테니까요.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인가 봐요.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미자 살롱의 한 유튜버에는 미자 씨와 그다음에 주로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는 셀럽이시죠. 그 한 박사님이 이제 나와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경제 관련된 재테크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아내가 좀 깨달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그 미자 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갖다가 굉장히 잘 모았다고 하더라고요. 아르바이트를 했던 부분들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래서 뭐 돈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을 아껴 쓰고 그다음에 조금 돈이라도 자꾸 모으고 이래서 이걸 갖다가 예금으로 해서 돈을 꽤 크게 모았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 모았던 돈을 가지고서 자기는 이제 그 돈만 가지고 계속 모아가겠다, 예금을 통해서 모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2020년도에 팬데믹이 발생되고 팬데믹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주변에서 뭐 주식해가지고 뭐 매덕을 벌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자기가 굉장히 흔들렸나 봐요. 근데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색깔대로 그냥 꾸준하게 적금을 통해서 예금을 통해 가지고 돈을 모아가다가 2021년도 말에 결국엔 또 주식에 뛰어들었나 봐요. 그래서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보고서 이게 가장 그 개인적인 재테크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자기가 그러면 소득, 지출, 저축 이 세 단계 내에서만 해야지 맞지 여기서 플러스 돼가지고 대출이니 저축이니 투자니 이렇게 나아가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그쪽에는 능력이 없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손실을 봤다. 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한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주로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월급 통장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강연을 하고 있는 통장은 따로 이제 보관해 놨나 봐요. 근데 이 통장에 강연이라든가 이런 수입들이 쭉쭉쭉 모여가지고 한 1억 정도가 그러니까 비상금인데 꽤 크게 모인 거죠. 한 1억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1억 정도가 모이고 나니까 이 돈을 갖다가 이제 은행에서 ELS 해서 투자를 하자. 이게 펀드거든요. ELS 해서 투자를 하자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한 모양이에요. 그랬더니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1억을 투자했는데 6,500만 원, 그러니까 3,500만 원의 손실을 잃었다고. 그래서 이 투자 같은 걸 할 때 그 한 박사님 얘기로는 투자 같은 걸 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하는 것들은 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나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한테 이제 와이프가 해주면서 이 경제의 주체인 우리 일반 가게에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이 돈을 벌어가는 이 과정들, 그러니까 돈을 쌓아가는 이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저축, 지출 관리, 이제 소득, 지출 관리, 저축 여기까지의 이 3단계를 통해서만 쌓아가는 것이 좋겠다. 이런 얘기를 이제 와이프는 저한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도 본인도 1997년도부터 2017년까지 무조건 모으기만 했다. 그러니까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서 이 돈을 갖다가 쓰지 않고 전략해서 이 전략한 걸 갖다가 정기적금에 집어넣어서 계속 모아왔던 거고 이 모아왔던 돈이 현금이 그래도 한 10억 가까이가 2017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10억이 가지고 있는 돈 덕분에 사실은 부동산이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지
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그래서 소득, 지출, 저축이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재테크 전략이다. 이 얘기를 저한테 오늘 산책하는 동안에 산책을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나가면서 시작해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실전에 맞춰서 이 실전 감각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이론적인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, 돈이라는 게 들어왔어요. 소득이 들어오고 나면 이 소득을 들어온 걸 규모 있게 관리하는 저축을 해서 저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것과 적금을 들어서 이것들이 쭉쭉 쌓아가서 종잣돈을 마련해야지 이 목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게 하는 것만을 좀 하고 싶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와이프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게 사람들이 이번에 팬데믹 이후에 투자에 대한 광풍이 불면서 사람들이 놓쳐버린 게 뭐였냐면요. 사실은 소득과 지출 관리와 이 저축이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돈의 관리 수단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. 사실 대출과 투자라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은 이 기본적인 기능이 있고 난 이후에 필요한 부분이지 기본적인 기능이 없이 부가적인 기능만이 전부가 되어지는 사회, 이 경제사회 구조는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와이프는 계속 오늘 아침에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들도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이 크던 작던 모여지는 이 돈들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그 쌓아진 돈을 가지고 최소한 10년 동안엔 종잣돈을 만들어서 제가 이 종잣돈을 가지고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그 글을 써가거나 이 경제에 관련된 글을 써갈 때 주안점을 이 앞에 기본적인 단계들에 대한 것들로 주안점을 좀 삼으려고 해요. 특히나 지금부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. 이 고금리 시대,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걸 통해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제 상황들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, 소득, 지출,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할 때까지 꾸준하게 인내하는 것들이 가장 왕도라는 사실, 이 사실을 갖다가 좀 많이 강조하려고 합니다. 지금 요즘 수많은 유튜버들이 사실은 대출과 투자의 기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기법 이전에 사실은 기본이 되는 소득, 지출, 저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하나씩을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시간들을 앞으로 좀 가져가겠습니다. 그래서 소득을 어떤 소득이 좋은가, 그러니까 직업을 어떤 일자리를 찾아가는 게 좋은가, 이 일자리를 찾아가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일자리를 찾고 났는데 그 일자리 내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. 저도 25년 하는 직장생활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소득 가지고서 어떻게 지출 관리하는가. 그러니까 제가 유통업체에 있었는데 유통업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요. 소비자들한테 무조건 물건을 사게 강요하는 마케팅에 천재들이 모이는 데예요. 그래서 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케팅을 모든 프로모션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 틀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유혹을 뛰어넘기가 쉽잖아요. 그래서 그 유혹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, 그렇게 해서 지출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예금 방식에 대한 얘기도 좀 세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. 예금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게 강제 저축을 하라, 통장을 두 개 쪼개서 하라,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좀 보태가지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그 유튜브의 촬영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이게 될 것 같습니다. 소득, 지출, 저축,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얘기해서 이걸 보는 분들이 조금은 이 고금리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해안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
네,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쉽게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수통의 정순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